국립과천과학 이정모입니다. 집에서 돈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과학관계의 꽃 이정모입니다. 영화에서 배우 최고의 성과를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입니다. 오늘 엠마오 초대석 미리 예고 드린 바대로 이정모 관장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 관장님이 오셨다는 게 한번 직접 소개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30편 정도의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데 아주 희한한 공간에서 희한한 자세로 여러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최소한의 그런 스튜디오에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 혼자 할 때는 사실 아무런 부끄러움 없었는데 또 귀한 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요. 집에 짐이 많네요. 죄송한 마음도 많이 들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과학관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했거든요. 관장으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5년, 서울시립과학관 4년,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립과천과학관 3년, 거합시 2년을 어쩌다 공무원인데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2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부터는 공무원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전 관장님이시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한 번도 과학관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그쵸. 저희가 애가 자꾸 낳다 보니까 보통은 자기는 안 다니더라도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큰애가 벌써 10살 그러잖아요. 10살이면 과학관 벌써 많이 다녔어야 될 텐데. 사실은 어제 가려고 했어요. 어제 마침 오시기도 하니까 대전 가가지고 식사하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 앞에 국립과학관 있길래 가려고 했는데 차가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갔다가 그래서 한번 과학관은 이런 곳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올만한 곳이다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그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도 좋지만 조금만 가면 그 지질자원연구원에 지질자원연구원 안에는 지질박물관이 있어요. 맨 처음에 거기 고민했었는데. 거기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작은 박물관이지만 거기는 특히 새의 진화 이런 거 보면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2월 안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럴 거는 없는데 가시면 좋습니다. 지일기님 여러 의미로 새삼 안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킵해놨다가 새벽에 보러 오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나름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께서는 아래쪽이 풍성하시고 저는 위쪽이 풍성하고. 저는 위가 없어요 대신. 나름의 그 음과 양의 조화가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 제 채널에서도 과학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신앙에 집중해서 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진화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신학적 검토를 해봤을 때 이 이론을 받아들여도 신앙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창조과학이든 진화론이든 어떤 걸 받아들여도 우리가 한 형제가 됐는데 문제가 없다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목사님이 진화론을 잘 모르시는군요. 조금만 공부해봐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게 보면 이제 창조과학 쪽 자료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진화론과 특히 창조과학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쭙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가 뭐냐? 진화론에서 딴 거 다 빼고 인간은 하나님께 다 만드셨어. 딴 거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됐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도 진화했다고? 사람이 저 하찮은 것들이랑 진화했다고? 인간도 그 많은 생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이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적어도 만약에 진화론으로 해서 인간만 따로 떼놔서 이렇게 잘 포장을 해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다윈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진화론이 있었어요.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근데 다윈이 인간이 그 많은 생명 중에 원 오브 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서로 간에 결투를 벌여야 되는 단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진화란 개념이 다윈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는데 한참 전에 됐죠. 다윈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간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군요. 그렇죠. 그 전에는 아직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체들 보면 또 옛날 생명체 지금 다르잖아요. 비퐁이라고 하는 축구 골파 혹시 기억하세요? 부폰, 부퐁. 유벤투스. 우리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 넣을 때 그 골키파.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이 다른 비퐁쯤 되는 프랑스의 파리 자연사박물관 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생명이
진화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그 당시에 또 주류 사회에서는 아니 점잖은 양반이 왜 저래?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었다고 하면 되지 왜 변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 막판에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뭐 미안해 내가 없던 얘기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네. 말았던 거죠. 저는 좀 몰랐어요. 진화라는 것 자체가 다윈이 처음 갖고 온 건 줄 알았었는데 네. 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으로 확장되면서 문제가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은 언제든지 부정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부정될 네. 여지가 없으면 사실 과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다윈의 진화론이 부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될 수 있습니다. 네. 부정할 수 있으니까 과학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네. 그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진화가 네. 지금까지 가장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화를 받아들이고 있지 믿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과학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하지만 사실 그건 과학자라는 사람들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렇죠. 이제 과학에서 의심하고 질문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진리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네. 왜 옛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뭐였어요? 옛날에는 원자였어요. 네. 그래서 원자를 한가운데 보니까 원자 핵이 있는 거야. 네. 또 원자 핵은 언제 발견해고 1907년이니까 노벨 화학상 받는단 말이에요. 또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 이거 체드윅이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네. 양성자, 중성자 또 세계 커크로 돼 있어요.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또 노벨 물리학상 받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커크가 과연 끝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부인해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합리적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종을 한꺼번에 탁 만든 게 아니라 네. 어떤 한 개의 생명체부터 끊임없이 서로 변화해서 다양한 생명체로 분화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답입니다. 네. 그럼 과학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걸 근거로 과학에 대한 좀 약간 반대 극단도 있는 것 같은데 봐봐라 과학은 계속 반론되고 계속 변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가 나름 맞다고 하는 진화론도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다는 있죠. 예. 안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받아도 돼요. 네. 단지 대학 가는데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떤 상식적인 과학적 대화를 하는 데는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질문을 가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진화론이 과학계 내에서는 이젠 거의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좀 견고한 학문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진화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99.99%는 받아들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은 네. 다윈이 말한 진화론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어요. 찰스 다윈은 유전자를 몰랐어요. DNA, RNA, 단백질, DNA 그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만 알았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보다 훨씬 더 다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윈의 그 과학관, 세계관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다윈을 존경하고 다윈의 책을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여전히 어떤 종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연 선택으로 계속 변화를 거쳐왔다라는 진화론은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가 인정하고 아직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진화라는 현상이 최소 몇만 년 단위에 걸쳐서 발생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사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거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다윈이 고민했던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윈도 전혀 몰랐던 건데 생각보다 진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도 이거 코로나 때 정말로 엄청나게 경험했죠. 코로나균이 얼마나 많이 변형이 일어나요. 그 바이러스가 변한 것도 하나의 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진화죠. 또 박테리아와 항생제의 내성들이 있죠. 네. 우리 교과서에 나갔던 거 산업혁명기에 왜 하얀 나방이 주로 많았다 까만 나방 됐다 하얀 나방 되는 거 있고 네. 그다음에 실험하는 것 중에 왜 핀치의 불이라는 책 제목은 읽어보지는 않았어 책 제목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핀치의 불이 보면 그랜트 박사 부부가 그 갈라파고스의 어떤 섬에 가서 섬에서 핀치라는 새들의 부리를 다 일일이 한 마리씩 한번 다 재요. 근데 이들도 어떻게 변할까를 짜봤더니 1977년에는 그 갈라파고스가 엄청나게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가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만 씨앗이 별로 없어요. 큰 씨앗밖에 안 남아. 그럼 내년에는 아마 핀치의 부리들은 몇 미리 정도 더 넓고 두꺼워질 거야 예측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다시 됐어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1988년에는 엘니뇨가 오면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예측하죠. 씨앗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작은 씨앗도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핀치의 부리가 작게 변합니다. 그뿐만 뭐 개나 개 품종 계속 개량하죠. 이것도 작은 진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초파리, 실험실에 초파리 계속 키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화도 시켜요. 과학자들이. 눈은 이렇게 해서 날개는 이렇게 변화시켜야겠어.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연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어요. 이기적인 유전자 쓰신 분.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의 책 중에 좀 두꺼운 책 중에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하는 아주 멋진 진화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데요. 그 책에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1990년에 그 피터 페트로비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요. 거기 이탈리아 장지배,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의 섬들에다가 그냥 풀어놔요. 근데 원래 거기엔 그 장지뱀이 없었거든. 30년만 지났더니 이 도마뱀들이 변했어요. 다리 길이도 달라져 있고 유전적인 특징도 막 달라져 있어요. 30년 살다 보니까 애가 초식성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식성만 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몸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턱이 더 크고 왜 식물은 다 씻기 어렵잖아요. 턱이 크고 더 강하게 변했고 그다음에 두개골과 근육도 바뀌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맹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맹장 비슷하게 소화기관에 맹낭이라는 게 있는데 곤충 잡아먹을 때는 없었어요. 근데 30년 지나니까 거기에 있는 도마뱀들이 다 맹낭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화한 거예요. 이렇게 종이 사실 바뀐 겁니다. 되게 많이 있네요,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옛날에 화석의 증거, 뭐 흔적기관, 뭐 고래의 골반뼈나 사람의 꼬리뼈가 흔적기관, 유전학적인 증거 이렇게 어렵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증거들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사례들이 보통 또 그렇게 나누기도 하잖아요. 소진화와 대진화. 그러니까 소진화 같은 경우는 종 안에서의 예를 들면 뭐 몸이 바뀔 수 있는. 근데 이제 대진화 같은 경우는 종이 바뀐 사례잖아요. 근데 제가 종의 정의를 맞게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서로 어떤 두 개체가 짝짓기를 해서 나온 종이 번식이 가능할 때 한 종이라 얘기하고, 이것이 안 될 때 다른 종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배가 가능한 사례 아닌가요? 아종 정도 되는 거죠. 아종 되는 거예요. 근데 아종이 쌓이게 되면 그렇게 쌓여서 종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럼 아종이 쌓여서 아예 서로 교배가 안 되는 종 분화까지 관찰된 적이 있나요? 그건 있죠. 작은 생물, 미생물을 해서 벌레에서 얼마든지 있죠. 그런 얘기는. 진짜요? 그런 얘기 정말 많아요. 초파리, 뭐 예쁜 꼬마 선충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로 우리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실험해서 꽤 아종으로 분류 하다 보면 나중에 교배 안 돼요. 다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질문이 소진화는 관찰된 적이 있으나 대진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반박이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에 나왔다. 그 대진화는 안 된다고 하더라. 과학자들이. 맞아요. 제가 그 수집했던 자료가 한번 읽어볼게요. 1980년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160명의 진화론자들이 모여 대진화라는 주제로 토의를 한 후 사이언스지에 에볼루셔너리 시어리 언더 파이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진화를 부정했다고 한다. 사실입니까 이게? 1980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시카고의 자연박물관에서 160명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자들이 모여 대진화란 주제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불타 없어져가는 진화이론이란 제목의 이 기사는 이번 회의를 진화론의 큰 전환점이 될 역사적 회의였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이번 회의에서 소진화가 쌓여 대진화를 이룬다는 종래의 진화론의 기본 명제가 부정되었기 때문이다. 한 4단어 빼놓고 다 사실이에요. 4단어? 4단어 빼 다 사실인데. 꽤 많이 빼야 되네요. 4단어 아니요. 앞에 다 맞았어요. 길게 했잖아요. 왜냐면 일단 1980년 시카고에 정말 좋은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정말로 160명의 진화학자들, 생물학자들, 그 다음에 고생물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 수준의 대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진화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아니라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How. 그렇죠. 거기에 두 가지 설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찰스 다인이 어떻게
모든 진화는 천천히 무슨 점진적으로 조금씩 쌓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스티븐 제이 골드라고 정말 글을 아름답게 쓰시는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진화가 점진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렇게 단속 평형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게다가 툭 변하고 갑자기 형질이 쫙 변하고 또 시간이 그대로 지나고 형질이 쫙 변하고 지나가다 확 변한다는 거예요. 특이점이 탁 올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조금씩 변한다고 하는 게 대다수의 진화학자들이 믿는 점진적인 진화론이야. 네. 찰스 다윈, 뭐 리처드 도킨스의 진화론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툭 이게 제이 골드가 말한 단속 평형설이에요. 네. 이 스티븐 제이 골드의 단속 평형설 한 1%쯤 돼요. 받아들인 사람. 네. 저는 약간 그쪽이에요. 스티븐 제이 골드와 다윈의 진화론 방식에 있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고 막 토론을 한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죠. Evolution Theory under Fire. 네. 불 아래 놓인 진화론이란 거예요. 뜨거운 논제. 그러니까 진화 이론이 아주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다 라는 뜻이지 진화론이 끝났다. 약간 그걸 소개하신 분이 영어를 잘 못하셨는지 네. 진화론이 그냥 불벼락을 맞은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진화론자까지 어떻게 하면 종이 분화가 되는 걸 토론을 한 거지. 네. 이게 진화론이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하긴 제목 자체가 진짜 저도 에볼루셔너리 시어리 언더 파이어 하길래 이거 그냥 되게 활발한 그런 얘기 아닌가?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왜 파이어 왜 해고할 때 그 파이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맥락이겠거니.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 봤던 게 맞았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이언스인데 우리나라에 그 세계에 제일 중요한 과학자들이 세 개가 있어요. 네. NSC라 그럽니다. 네. N은 Nature, S는 Science, C는 Cell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이처 NSC에 논문 하나 실으면 과학자로는 내가 과학자로 인생으로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사이언스에 특집 기사를 냈는데 네. 거기서 야 진화론은 아니래라고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 사이언스가 문을 닫았든지 진화론이 문을 닫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사이언스도 잘 나가고 있고 여전히 진화론도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은 읽는 사람이 오해하셨다는 겁니다. 번역기를 쓰십시오. 번역기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GPT만 돌렸어도 나오지 않았을 해석이었다. 그렇죠. 그때는 없었으니까 뭐 저런 게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 이해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통 진화를 많이 거부하시는 기독교인의 심리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화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도 우연이고 세상의 모든 게 우연히 발생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는 네. 진화 같은 경우는 생명의 첫 창조나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세포가 있었어요. 최초의 생명체죠. 네. 한 38억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생겼냐는 과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기름주머니 생겼고 그 안에 RNA가 들어가 있었어. 이게 갇혀 있는데 이 RNA가 유전 정보도 갖고 있고 자르고 붙이는 성질도 있어. 그러니까 생명체 될 수 있었던 거지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과학이 여기까지 하는 거고. 그럼 도대체 그 최초의 조상 생명체 루카는 왜 생겼어? 그거는 과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기서 그냥 드디어 신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질문에 갑자기 딱 꽂혀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과학이라면 다시 재현할 수 있어야 해요 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합성 생물학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실제로 그 방법대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완도와 압력에서 이런 요소로 만들어졌을 거야 했단 말이에요. 네. 합성 생물학이라는 아예 학문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요. 심지어 이제는 디자인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유전자 몇 개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합성 생물학이라는 학문은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생긴 지가 거의 한 20년 정도 됐고요. 한때 확 했다가 요즘은 이제는 약간 수그러 들었어요. 왜냐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거 고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네, 그 다음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진화를 들었을 때 저도 굉장히 좀 과알못 입장에서 궁금했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작은 단세포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거쳐야 될 되게 너무 큰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초창기 대부분 생명체들은 이제 체외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깥에다가 정자 난자를 뿌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교배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알을 바깥에서 하거나. 근데 이게 몸속에서 체내 수정으로 바뀐다는 거는 너무 큰 변화잖아요. 근데 이런 엄청나게 큰 변화도 진화가 누적되는 걸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체외 수정이 지금 포유류로 진화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를 품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애를 열심히 막 알 수만 개 뿌리고 낳다가 지금 자궁에서 들어와서
태반 이런 걸 통해서 엄마랑 이렇게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이게 낳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일단 제가 진짜 진작에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진짜로. 그러면 중간중간 단계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중간중간 단계에 얘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갑니다. 일단 옛날에 최후의 수정을 했죠. 다 물속에 살았어요. 네. 제일 좋아했거든요. 누가 난자 쏟아내고 정자 쏟아내서 줄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약간 부분적인 최후의 수정, 최보호 수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피 같은 물고기들도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 구피 새끼 낳잖아요. 네. 구피 새끼인데 여러분 구피가 교미하는 거 봤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뭐 수컷이 뭐가 달려가 길쭉하게 달려서 암컷에 뚝 넣나?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배부른 건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그 새끼도 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어떠냐면 그 수컷이 암컷의 난자 근처에서 막 수정을 해요. 네. 막 나오기 직전. 그러니까 반체내 수정 같은 거예요. 난자가 완전히 방출되기 전에 거기다 정자를 쏴요. 그래가지고 상어 같은 경우는 난태생들이 있어요. 네. 상어 아래서 뭐 긴환도 상어 꼬리가 칼처럼 생기고 있고요. 걔네들은 네. 배 알 속에서 애가 태어나요. 그래서 먼저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일단 뭘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을 먹고 그다음 결국에 이제 태어나요. 이렇게. 자연이 쌀벌해요. 자연 쌀벌해요. 난태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아예 몸 안에다가 수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화의 궤근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체내 수정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엄마의 투자가 너무 길어. 애 낳을 때까지.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선택이 경쟁이 심해졌어요. 옛날에 바깥에서 찍찍할 때는 편해. 내가 이걸 다 감당해야 되니까 아무 놈이나 짝짓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은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구 여기 시청자도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여기서 남자인 분들은요. 내가 사람을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수컷의 95%는 죽을 때까지 암컷 옆에 못 가보고 죽어요. 95%가? 네, 95% 짝짓기 못하고 죽습니다. 선택된 5%만 짝짓기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남자가 짝짓기를 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슬플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있어요. 그 여러 번 선택이지 뭐 방법이 없어서 안 했나? 네. 자기가 안 한 거지.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짝짓기 성공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삶을 못 사는. 아니 인간적인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야. 그 생물학적으로서의 그 번식이라고 하는 생명의 최고의 그걸 쫓아가냐 못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좀 더 확률 높은 게 맞으니까 여러분 그 확률을 믿고서 열심히 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좀 질문 이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간혹 저도 이제 어떤 생물들을 관찰하다가 잠깐만 최소한 요거는 하나님이 진화 말고 직접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곤충 중에서 정말 그 왜 이파리랑 너무 닮아 있는 곤충 있잖아요. 있죠. 아니면 꽃잎하고 너무 닮아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저 정도면 직접 펜 드신 거 아니야?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진화로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진짜? 그렇죠. 대벌레 같으면 나뭇가지 좀 생긴 거 있어요. 네. 근데 그 진화론을 아시는 선생님도 되게 오해 많이 하시는데 자연사 박물관 있으면 대벌레 보고서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벌레는 어처럼 생겼어요. 딱 나뭇가지처럼 똑같이 생겼죠. 벌레들이 나뭇가지 똑같이 생기면 새가 못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진화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설명 아니었어요? 100% 틀린 이야기예요. 그랬군요. 몸속에 있는 그 DNA가 네. 바깥의 환경이 뭔지 지가 알게 뭐예요. 네. 모르죠, 저기는. 근데 세포에서는 다양한 방식, 유전자가 다양한 방식 진화를 했어. 근데 이게 다 점진적인 변화를 거쳤습니다. 초기 단계는 약간 불규칙한 몸 색깔과 몸 무늬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잘 선택됐겠죠. 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중에서도 조금 더 몸의 형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의태가 되는 건데, 처음에 단순한 색이 변해요. 그 다음에는 패턴이 추가되고, 형태가 변하고, 그 다음에 극도로 정교한 의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뚝 해서 이게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끊임없는 단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소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구체에서 골라져 나온 거죠. 점적인 단계가 그냥 축적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할 때 새한테 안 잡아먹히기 위해 진화였어요가 아니라 어떤 돌연변이가 축적됐는데
마침 방향성 없는 그 돌연변이 중에서 안 잡아먹힐 종들이 살아남았다 보니까 그쵸.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창조광 얘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해요. 좀... 무서워요, 창조광 하면. 네, 이제